뭐예요 오늘? 오늘의 주제는 말이죠. 경매로 지방아파트 주의할 점. 저희가 또 무한 입찰 갔다 왔잖아요. 가기 전에 컨설팅을 굉장히 정성스럽게 해주셨잖아요. 몰랐던 것들을 많이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같이 시청자분들이 알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의 주제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아, 너무 기특해. 수도권 외의 지역은 인구수라든지 세대수 자체가 줄어드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학을 배울 때 수요와 공급 법칙에 대해서 배우지 않습니까?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고 공급이 줄어들어도 가격이 올라가죠. 그런 원리처럼 인구수, 세대수가 많아져야지 아파트,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는 건데 그게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꼭 조사하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거를 장기 보유할 건지 2년만 가져갈 건지 단기 투자를 할 건지를 판단하는 지표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이제 결국 공급량, 인구수, 세대수입니다. 화면 녹화를 해서 잠깐 보여드리자면 아실이라는 사이트를 쓸 거예요. 다만 여기에 나오는 건 아파트만 나오기 때문에 빌라 시세 조사는 공급량보다는 이제 인구수, 세대수 위주로만 좀 파악을 하시면 좋겠고, 아실은 지금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비교 다양한 이제 카테고리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미분양이랑 공급 물량을 체크를 합니다. 전남 무안군 공급량. 무안군은 이제 목포 옆에 있는 동네로서 목포랑 좀 묶어서 보시면 좋은데 인구수 10만 이하의 소도시이기 때문에 공급량을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적정 수요가 450인데 2024년에 2200세대가 공급이 되고요. 2025년에 1500세대가 공급이 됩니다. 그럼 합치면은 2년 동안 4000세대가 공급이 되는데 2년 동안 적정 공급량은 800세대예요. 그럼 벌써 3200세대가 초과 공급이란 말이죠. 이러면 가격이 올라갈래야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인구수 동향을 봐도 세대수가 더 중요하긴 하지만 인구수도 참고할 만한 지표니까 인구수 자체도 지금 장기적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동네를 여러분들이 2년, 3년 장기 투자를 할 수 있겠냐는 거죠. 공급량도 많고 인구수도 줄어드는데. 경매로 나왔으니까 보긴 하지만 만약에 낙찰 받았다고 해도 단기 투자로 무조건 했을 거예요. 세 주고 2년 동안 보유가 아니라 무조건 단기로 지금 가격에 파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떨어질 요소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공급량 그리고 인구수 체크하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가지를 좀 지방 아파트는 좀 보는 편이에요. 지역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두 가지 지표로 보고 어쨌든 경매로는 싸게 취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제 경매 지표들을 확인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금 낙찰이 다 되기는 했는데 경매 물건을 바라볼 때 똑같은 게 여러 개 나왔다라고 하면 호실, 임차 현황 이게 다 똑같진 않잖아요. 다른 경쟁자들이 좀 부담 가질 만한 요소가 있는 물건에 우리는 오히려 들어가죠. 그래야지 입찰하는 사람들의 명수가 줄어들고 아무래도 우린 경매하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걸 이제 선별해서 경쟁이 적을 때 들어가는데 여기 목포 또는 무안군에 사시는 실거주자 입장의 분들이 이제 실거주 집으로 경매 입찰을 처음으로 한다라고 하면 저층 그리고 임차인이 살고 있는 집은 들어가기 부담스러워요. 명도하는 거 부담스럽고 저층 왠지 선입견에 잘 안 팔리고 가격도 낮으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은 다 배웠으니까 저층이고 임차인이 있을수록 입찰 경쟁이 줄어들고 저층이니까 가격이 더 많이 싸게 받아진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 PD님도 군산의 아파트 그 전략으로 가셨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싸게 받았고 절대 금액 자체가 저층이기 때문에 낮긴 하지만 더 싸게 받은 비율 자체가 고층보다 폭이 컸죠. 그게 중요하다는 거. 우린 더 많이 싸게 사는 게 중요하지 이게 고층이고 저층이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입찰을 고려할 때 그런 요소들 어떤 물건에 좀 사람들이 덜 들어올까라는 요소를 보셨으면 좋겠고 임차인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좋고 고층보다는 저는 저층이 더 좋다고 봅니다. 싸게 받는 관점에서는. 대신 그걸 가격에 녹여야겠네요. 아 당연하죠. 왜냐면 고층 가격으로 입찰을 하면 안 돼요. 왜냐면 더 많이 싸게 사야 되니까. 이런 느낌이죠. 고층 1억 5천에 거래가 되고 저층이 1억 3천에 거래가 돼요. 두 개 차이는 2천이죠. 그럼 이거는 애초에 1억 3천이니까 1억 1천 이하로 써야 되는 거죠. 마진을 더 많이 가져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저희는 입찰하고 사실 더 많이 싸게 사지만 여기가 될 확률이 더 높아요. 여기는 몰리니까 실거주자들이 들어와서 막 높은 가격 쓰고 하면 타익 자체도 크지 않고 저거 금매로도 나올 것 같은 가격인데 왜 저렇게 비싸게 쓰지? 이런 말이 나오는 대부분의 물건들을 좀 보면 실거주하기도 좋은 집이에요. 여기 낙찰이 다 됐잖아요. 흘러가는 거 없이. 이 중에서 싸게 된 거를 좀 분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좀 검토를 해왔습니다. 지금 여기가 보면 전라남도 무안군 삼양읍 남양리에 있는 골드디움이라는 아파트인데 여기도 군산의 아파트랑 똑같아요. 채무자가 지구종합건설이고 소유자가 몽화신탁. 마찬가지로 여기도 임대주택이었고 지구종합건설이 이제 부도가 나면서 이제 신탁사에서 너무 많은 걸 갖고 있다 이게 한 번에 경매로 터진 건데 리스트를 보면 702호, 603호, 904호 1층도 있고요 3층도 있고 7층 다양합니다. 대체로 몰리는 것들 보면 14명 이런 건 이제 가장 위에 나오죠. 물건 번호가 1번입니다. 심지어 1층도 아니에요. 몰릴만 하죠. 왜냐면 제일 위에 뜨니까. 2번 같은 경우에 904호 19명 들어온 거 이런 것도 눌러보면 매각 물건 명세서상 임차 내역이 없다. 딱 들었을 때 이제
공실일 것 같고 실제로 공실일 거예요. 부담이 덜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19명씩 들어와가지고 이제 좀 높게 낙찰이 된 거죠. 전에 입찰자가 아무도 없었을 때 최저가가 1억 8천이었는데 그걸 넘긴 거예요. 시세 조사해보니까 뭐 한 2억 1천, 뭐 2억 2천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금매보다도 싸게 샀지만 어쨌든 19명이 몰림으로써 많이 싸게 받기는 좀 어렵죠. 좀 낮게 된 거를 볼게요. 지금 여기 보면 평수가 2개예요. 25.7평이 있고 전용 21.3평이 있습니다. 싸게 된 거 위주로 한번 볼게요. 최저가에서 400만 원 정도 올렸었는데 입찰자도 5명. 임차인이 있네요. 계약력은 없으신데 그냥 있는 거 자체가 부담인 거지. 1억 1,170만 원에 받았다는 건 진짜 싸게 산 거죠. 전세가보다 떨어지게 산 거잖아요. 당연히 1억 4천 정도는 될 것 같아. 1억 5천 정도는 될 걸로 보이는데 그걸 1억 1천에 받았으면 이 사람은 진짜 대박이지. 이게 지금 임차인이 없었으면 이렇게 1억 1,100에 됐을까? 분명히 실거주자들이 들어왔을 거란 말이죠. 이 사람이 대항력이 없다면 나가셔야 되는 분이고 싸게 받는 게 중요한 거지. 사실 임차인이 있고 없고 대항력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여러 물건에 입찰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임차인 있는 거 저층 위주로 더 많이 싸게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만 더 볼게요. 김땡땡님이 이제 1억 2,800에 받았는데 임차인 현황은 없는데 요거는 이제 저층이라서 경쟁이 좀 줄어든 것 같고 그거를 같이 조합하면 저층이면서 임차인이 있으면 더 많이 줄어들었겠죠. 이런 물건을 볼 때 30개를 다 할 수 있으면 다 하면 되고요. 근데 내가 5개를 골라야 된다. 더 많이 싸게 사고 싶다 하면 될 수 있으면 임차인이 있고 당연히 이 전제는 대항력이 없어야 됩니다. 좀 저층 위주로 보시면 좋겠다. 물론 저층의 가격도 낮지만 거래되는 시기도 좀 늦어질 수가 있어요. 우선순위가 뒤떨어지니까. 더 많이 싸게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걸 또 한 번 강조하면서 계속 심리전인 것 같아. 쓸 때는 요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하고 하는데 결과가 나와보면 나도 그 가격에 쓸 수 있었어 라는 생각이 항상 왜냐면 어쨌든 더 높게 받으신 분도 차익이 크거든. 나도 저 가격 쓸 걸 결국 후회는 하는데 끝도 없는 후회 같아요. 받아도 더 싸게 쓸 거리라는 후회가 생기고 못 받으면 내가 그 가격 쓸 거리라는 후회가 생기고 내가 생각한 수익률을 믿고 그걸로 쭉 밀고 나가야 되는 거지. 이거에 이렇게 높게 쓰고 저거에 낮게 쓰고 이거를 계속 간을 재다 보면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몰라요. 낙찰이 높게 됐었어야 되는 물건이 아무도 입찰자가 없기도 하고 그런 건 진짜 모르는 거거든. 내 지조대로 쭉 밀고 나가면 된다라는 거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제가 수업 때도 얘기하지만 많이 해봐야 돼요. 한 달에 5번 이상 입찰할 수 있는 사람은 아파트만 계속 싸게 찔러봐도 어쩌다 되니까 횟수 자체를 많이 투여를 못하는 사람들은 빌라를 하라고 하죠. 성공률이 아파트는 너무 낮고. 맞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